사장님, 에스프레소 신맛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신맛. 에스프레소 신맛. 에스프레소에서 신맛을 줄이려면 일단 에스프레소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에스프레소에서 신맛 나는 이유. 첫 번째, 추출이 터져서. 추출이 터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채널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커피퍽이 있으면은 물이 쭉 적시면서 내려오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쭈르륵 새버리는 거를 채널링이 났다 혹은 추출이 터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출이 터졌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같으면 원두를 이렇게 담고, 원두를 담은 다음에 뭐 레벨링 툴을 이러고 돌리겠죠. 그 다음에 구멍이 살짝 뚫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커피퍽은 괜찮아요. 상태는 괜찮아요. 그리고 추출을 가해보면 고르게 못 나오고, 어느 쪽은 연하고 어느 쪽은 막혀있고 이러면서 추출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채널링이 났다고도 말을 하고, 저쪽은 막히고 이쪽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프레소에서 신맛이 느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추출이 이렇게 망가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쪽은 과소 추출, 어떤 쪽은 과다 추출, 이런 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곳에 물을 때려 부으니까 그만큼 신맛이랑 기분 나쁜 맛이 쏴 올라오는 거죠.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의 퍼레이드라고 보면 돼요. 어디는 엄청 많이 나오고 어디는 막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분 나쁜 신맛이 쫙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과소 추출이 신맛이고 과다 추출이 쓴맛이다, 이딴 식으로 암기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머신에서는 분명 내가 1번 버튼을 누르건 2번 버튼을 누르건 무조건 같은 물량을 쏟아냈어요. 근데 커피가 고르게 담기지 않았다면 같은 물량이 내려와도 어떤 쪽은 많이 만났고 어떤 쪽은 나오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신맛이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추출이 이게 망가지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헤드스페이스가 안 나와서입니다. 헤드스페이스가 뭐냐면 커피퍽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천장과 커피퍽의 사이 헤드 스페이스, 직역하면은 머리 공간이죠. 이 헤드 스페이스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커피퍽을 담아 볼게요. 이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18g짜리 바스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18.4g 지금 담겼는데 템핑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체결을 했을 때 이 커피퍽과 이 천장의 사이 공간을 우리는 헤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헤드 스페이스가 쭉 조여지겠죠. 그러면서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뺐을 때 커피퍽이 무사하겠죠. 근데 반면에 더더더 많이 담아 볼게요. 지금 딱 봐도 높이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체결을 하면은 커피퍽이 쭉 되겠죠. 그 다음에 빼보면 망가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밑을 비춰보면은 커피퍽이 그대로 묻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헤드 스페이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에스프레소는 어쨌든 첫 번째 목표가 물이 떨어지면 얘네를 자연스럽게 적시면서 구기압이 걸리고 균일하게 내려오는 게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서 커피퍽이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추출이 제대로 균일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 또 알겠지만 끈적한 줄기로 안 나오고 물 같은 줄기로 나오죠. 이게 바로 추출이 지금 터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헤드 스페이스가 정확히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커피퍽이 찌부가 됐고 물이 그 사이사이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피의 쫀득한 바디감이나 단맛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신랄한 신맛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자기가 추출하는 이 상황에서 헤드 스페이스가
확보가 됐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장착을 해보고 빼봤을 때 커피퍽이 안 망가져 있냐, 그러면 헤드스페이스 확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그 부피가 다를 텐데, 이쪽으로 와볼게요. 생두는 부피가 작아요. 반면에 열을 가할수록 부피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다크한 원두를 쓰는데 얘는 18g짜리 바스켓에 18g 넣으면 부피가 크니까 꽉 찬단 말이에요. 반면에 배전도가 약한 원두를 쓰면은 18g짜리 바스켓에 18g 담으면 진짜 덜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배전도에 따라서도 그 쌓이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헤드스페이스는 그냥 본인의 기계랑 본인이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신과 원두를 말했는데 에스프레소에서 신맛이 더 느껴진다는 거는 그라인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라인더는 분쇄도라는 걸 일단 조정을 하죠. 그리고 분쇄도를 조절하면서 추출 속도를 맞추죠. 근데 추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라인더를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챔버 안의 공간을 털어낼 겁니다. 챔버가 뭐냐면 칼날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누워 있어요. 얘 그라인더들은, 보통의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은. 그러면 이 누워있는 칼날 사이에 갈려있는 원두들이 이 안에 차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을 챔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챔버라는 공간을 분쇄도로 바꾸면 막 털어내고 새로 세팅을 잡아보고 계속 그라인더를 굴려볼 거 아니에요. 그라인더를 계속 사용하면 원두를 깨는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좀 저가형 그라인더들은 분쇄를 한 3번, 4번, 5번 하면은 발열이 바로 먹어버려요. 발열이 먹었다는 거는 뜨거운 커피 가루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출이 빠르게 나와요. 발열이 먹은 상태에서 추출을 하면은 커피가 빠르게 나온다. 그러면서 신맛이 확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라인더의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침에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그냥 이 상태로 두고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안 비워놓고. 그러면 내가 아침에 왔어요. 이 챔버 안에 있는 원두 가루들은 열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애들이겠죠. 그러면 웬만해서 털어내서 버린 다음에 새로 갈린 원두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오자마자 냅다 쓰면은 열 몇 시간 동안 이 안에 정체되어 있던, 향이 다 날아갔던 원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출이 당연히 또 엄청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신맛이 빵 때리는 경우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 자체에서 신맛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알아봤잖아요. 해결 방법,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챔버 안의 공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라인더 챔버를 털어내고 추출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플랫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갈아내면은 새로 바뀐 분쇄도가 나옵니다. 새로운 원두가 갈려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공간, 챔버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추출이 터지지 않게, 채널링이 나지 않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에스프레소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두를 고르게 담고 분포시키고 잘 눌러주고 커피퍽이 망가지지 않도록 체결을 하고 추출을 진행하는 게 에스프레소에서 신맛을 줄이는 방법입니다.